이번 시간에는 6장 보속의 응력 E 곱하기 Y로 정리돼. 로우분의 2Y로 정리됩니다. 로우분의 2Y 이렇게 L은 BC의 길이고요. 델타는 C-C2-의 길이야. 그거를 로우 D세타, Y D세타 이렇게 집어넣고 D세타 지우면 요식이 나와. 이렇게. 요식은 로우분의 2는 Y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에서 보면 시그마는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응력이야. 그죠? 응력 시그마는 Y의 1차 함수로 보면 돼. 중립축에서는 응력이 제로예요. 중립축에서 응력은 제로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Y에 비례해서 응력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응력 분포를 표현을 해주면 이 단면에 발생되는 응력 분포를 표현을 해주면 이런 식의 응력 분포가 표현이 돼요. Y의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인자응력 시그마 T가 여기서는 압축력 시그마 C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중립축에서 수직응력, 즉 구피응력은 중립축에서 제로다. 그리고 인장 변형이 발생하는 끝단에서는 인자응력의 최대치가 발생을 한다. 1차 직선으로 변화하고 압축 변형이 일어나는 끝단에서는 압축응력의 최대치가 발생해서 1차 직선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응력들을 구할 수 있는 기본식이 이거야. 로우분의 2는 Y분의 시그마. 이렇게. 자, 그때 이제 요 단면에서 발생되는 구핀 모멘트를 M이라고 했을 때, 이 구핀 모멘트를 가지고 응력을 구할 수 있어요. 응력을 구할 수가 있어. 이걸 구할 때는 중립축으로부터 임의 거리를 취한 다음에 여기서 미소면적을 잡아. 미소면적을 잡아서 이 미소면적에 작용하는 미소력을 구해. 그 미소력을 구하면 미소력 DF는 중립축으로부터 거리 Y 위치에서의 응력 시그마에다가 미소면적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미소 모멘트는 미소력에다가 중립축까지 거리를 곱해주면 돼. 중립축까지 거리는 Y가 되겠죠. Y가 돼. 그래서 DF는 시그마 곱하기 DA고요. 여기에 Y를 곱해서 정리하면 로우분의 2 Y제곱 곱하기 DA 이렇게 돼서 이거를 적분을 해. 이거를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해서 표현하면 구핀 모멘트 M은 Y제곱 DA는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로 빠져나와. 적분하면 Y제곱 DA니까 얘는 중립축에 대한 2차 모멘트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로우분의 2는 중립축을 X축으로 본 거야. 중립축을 X축으로 본 거죠. 중립축을 X축으로 본 거야. 그래서 중립축에 대한 2차 모멘트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핀 모멘트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분의 2가 지금 Y분의 시그마와 같고, 그리고 로우분의 2는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분의 구핀 모멘트하고도 같아요. 자, 요식을 기억을 해줘야 돼. 요식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구핌을 받는 부재에서 구핌 응력을 계산하려면 모멘트를 이용해서 구하든 곡률 반경을 이용해서 구하든 요식에서 구핌 응력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시그마.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곡률 반경을 주면 곡률 반경으로 해서 푸는 거고, 곡률 반경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곡률 반경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구핌 모멘트를 해서 구해줘야 돼. 이렇게. 자, 이 식에서 Y분의 시그마는 IG X분의 구핀 모멘트 이 표현식에서 시그마는
부핀 모멘트 시그마 x고요. 시그마 x고 IGX 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y가 도형의 끝단까지 거리다라고 하면 도형의 끝단까지 거리다라고 하면 부피응력 시그마는 요거는 뭐야? 단면계수가 되겠죠. 단면계수분의 부피 모멘트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이 식으로 부피응력을 계산할 때는 여기서 이 축선상에서 여기서 부피 모멘트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단면에서 받는 부피 모멘트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단에서 중립축에서 끝단 위치 이 위치에서 부피 응력을 구할 때는 단면계수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끝단이 아니라 중립축으로부터 임의의 거리인 지점에서 중립축으로부터 임의의 거리인 지점에서 부피 응력을 구할 때는 이 식을 써야죠. 이 식을 써야 돼, 이 식을. 자,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 중립축으로부터 임의의 거리인 y인 지점에서 부피 응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끝단에서 부피 응력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지 그거를 판단해야 돼. 끝단에서 구한다 그러면 단면계수를 이용하면 돼. 단면계수를. 자, 그러니까 최대 부피 응력을 계산하라. 최대 부피 응력을 구하라고 하면은 어디를 찾아야 돼? 최대 부피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야 돼. 그리고 최대 부피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도형의 끝단에 즉 단면계수를 이용하는 거죠. 단면계수로 나눠지면 최대 부피 응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값이 허용 응력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전하죠. y바는 중립축에서 음영 면적의 도심까지 직각거리입니다. y바는 이렇게 위의 면적을 선택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밑에 면적을 구해도 상관없고. 자,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해주면 돼. 이렇게. 자, 이 식을 적용시켜서 푸는 문제는 지금까지 보면은 딱 하나 나왔어. 그것도 2000년 2010년 넘어서 딱 나온 게 이 열십자 모양의 단면이야. 중앙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요 지점 아니면 밑에 지점을 주든가 이렇게 해서 요 면적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달 응력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를 뭐 A, B 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음영 면적은 이걸 잡아야지. 이걸 잡으면 이 아래쪽 면적을 잡으면 복잡해지니까 요걸 잡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y바는 이렇게 잡으면 되고 y바는 음영변의 면적 잡으면 되는 거고. 이 IGX는 어떻게 구해요? IGX는 이 전체 면적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야. 요거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IGX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선택해서 12분의 BH 삼성 적용시켜야죠. 이렇게 선택해서 12분의 BH 삼성 적용시키고 이렇게 해서 12분의 BH 삼성 적용시켜서 더해주면 돼.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12분의 BH 삼성 적용시키고 이렇게 잡아서 12분의 BH 삼성 2개 적용시키면 평행축 이동 정리를 써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단면 2차 모멘트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평행축 이동률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해서 IGX 처리를 해주고 요 면적을 기준으로 폭비는 요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 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이 길이 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B는 요 길이만 집어넣어야 돼. AB 요 사이거리만 집어넣어주면 돼. 자, 요게 한 두세 번 정도 나온 적은 있어. 요거 외에는 없어요. 대부분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최대 전달 응력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최대 전달 응력을 구하라. 그것도 이제 구형 단면과 원형 단면 두 개의 단면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BH 요 단면에 최대 전달 능력 타우 맥시멈을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전달의 타우는 BI분의 FQ가 들어가니까요. FQ가 들어가니까 일단은 최대 전달 능력이니까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전달 능력을 찾아야 돼. 최대 전단력을 찾아야지. 최대 전단력 먼저 최대 전단력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이 뭐야? 음영 면적이야. 반이 음영 면적이 되니까 B는 그대로 B를 갖다 대입시키면 돼요. I는 12분의 IGX 도심을 통과하는 중립축이니까 이 점을 통과하는 중립축이니까 12분의 BH3승 들어가면 되고 Q는 어떻게? Q는 음영 면적은 2분의 BH고 여기다 Y반은 2분의 H의 반이니까 4분의 H가 들어가야죠. 4분의 H를 갖다가 대입을 시켜요.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정리하면 타우 맥시멈은 2분의 3의 타우 민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즉 2분의 3의 타우 민은 평균 전달 능력이다 이런 의미인데 B 곱하기 H분의 F 맥시멈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는 공식이야. 이 식을 기억해서 이 식으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게 해주시면 돼. 구형 단면일 경우에는 평균 전달 능력이 2분의 3배, 1.5배, 2분의 3배. 평균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B 곱하기 H, 구형 단면의 면적분의 최대 전단력,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 네. 자, 이 식을 기억을 해 두시고, 지름이 된 원형 단면의 경우는요, 도심의 위치에서 최대 전단 응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음영 면적이 반이 되겠죠. 음영 면적이 반이 되는데 음영 면적 반원의 도심 Y반은요, 이게 3파이분의 2D예요. Y바를 표시하는 식이 3파이분의 2D야. 자, 이걸 적용시켜서 봐야 돼. 폭 B는 D로 들어가면 되고, 폭 B는 D로 들어가면 되고, IGX는 64분의 파이 D 4승 집어넣는 거죠. 네. Q는 음영 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의 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Y반은 3파이분의 2D 이거를 적용시켜서 정리해주면 최대 전달량의 타우 맥시멈은 3분의 4의 타우 민으로 정리됩니다. 3분의 4의 타우 민. 그래서 3분의 4의 타우 민은 원형 단면의 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최대 전단력이에요. 자, 먼저 최대 전단력이 작용하는 지점을 찾아서 최대 전단력을 구해놔야 돼. 그 다음에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해주는 거죠. 자, 이 식으로 원형 단면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 식으로. 구형 단면일 때는 이 식으로 풀고 이렇게. 자, 보석의 응력 6장은 일단 요 공식까지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굽힘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가 동시에 받는 경우도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사실 여기서 비틀림 모멘트는 굽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달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틀림 모멘트 얘기는 4장 얘기고 굽힘 모멘트 얘기는 지금 6장 얘기고 한데 요거를 해석하려면 9장 내용이 좀 정리돼야 돼. 그래서 9장을 정리하고 나서 요걸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뒤로 미루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자, 7장이 이제 보의 처짐, 보의 변형 문제죠.
보의 변형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보의 처짐을 구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개념적으로도 이제 필요한 게 좀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탄성곡선 미분 방정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성곡선 미분 방정식. 이 탄성곡선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라운드 x 제곱분의 편미분 기호로 써도 되고 상미분 기호로 써도 되고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는 마이너스 2i분의 mx로 표현되는 식이에요. 미분 방정식.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문제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처짐과 처짐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선 이제 mx를 구할 수 있어야 돼. mx를 구할 수 있어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를 1차 적분을 해. 1차 적분을 해서 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강성계수 2i분의 mx dx 이렇게 놓고 적분해주면 되죠. 적분해주면 돼. 예.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처짐각을 구할 수 있어. 처짐각을. x의 함수로서 처짐각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처짐각과 처짐을 x의 함수로 표현된 식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해야 돼. 예? 이걸 해야 돼. 그러나 그 외적인 경우는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탄성수 미분 방정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년 주기로 한번 나올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푸는 방법도 뭐 이게 면적 모멘트법을 적용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 면적 모멘트법으로 처짐각을 구하면 처짐각을 구하는 공식이 강성계수 2i분의 am이고 처짐을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는 뭐 자유단의 우력 모멘트가 작용하거나 그럴 때 외팔보 자유단의 우력 모멘트가 작용하고 할 때 BMD 면적이 박스가 나왔죠. 이렇게 박스가 나왔어. 폭을 B, 높이를 H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BMD의 면적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자유단의 외팔보 자유단의 우력 모멘트가 작용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나와. 이 경우에 면적은 사각형이니까 B 곱하기 H고요. 도심까지 거리는 항상 원점으로부터 BMD 선도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잡아야지.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잡아야 되니까 X반은 2분의 B가 됩니다. 2분의 B가 돼요. 자, 외팔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거나 외팔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거나 또는 단순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1차 직선으로 표현이 됐죠. 1차 직선으로 이렇게. 폭은 B, 높이를 H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럴 경우에 뭐 면적 AM이 2분의 B 곱하기 H야. X바는 좌측 끝단부터 X바를 잡으니까요. 2분의 3분의 2B가 되겠죠. 3분의 2B가 돼. 이렇게 정리가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차 곡선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 2차 곡선. 이 차 곡선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 이때 면적 AM은요. 이렇게 사각형을 B 곱하기 H의 사각형을 1차 직선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면적이 이등분 되죠.